한때 세상은 단 하나의 이름만을 믿었습니다. 수율, 기술, 속도 모든 분야에서 완벽하다고 불렸던 반도체의 제국. 하지만 최근 글로벌 기업들이 뜻밖의 선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대만이 술렁이고 미국이 놀라고 한국이 미소 짓는 지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전 세계 반도체 업계가 경악했습니다. 2025년 10월 15일 테슬라에서 갑자기 발표를 한 겁니다. 20년간 우리 TSMC에서만 칩을 받아가던 그들이 말이죠. 이제 두 회사에서 나눠서 받겠다는 폭탄 선언을 한 거예요. 저는 그날 대만 신주 본사 회의실에서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25년간 TSMC에서 일해온 수석 엔지니어로서 말이죠. 그 순간 저는 몰랐습니다. 이것이 반도체 제국 TSMC의 마지막 영광이 될 줄은. 제 이름은 천위안하오입니다. 1999년부터 TSMC 본사에서 근무해왔죠. 처음엔 신입 엔지니어였습니다. 지금은 공정기술 총괄 수석이에요. 25년간 이 회사가 어떻게 세계 최고의 반도체 제국을 건설했는지 지켜봤습니다. 우리는 정말 대단했어요. 세계 반도체 파운드리 시장의 54%를 장악했습니다. 애플의 A 시리즈 칩부터 엔비디아의 지포스까지 모든 첨단 칩이 우리 손에서 태어났죠. 하지만 그날 오후 3시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긴급 회의입니다. 모든 임원진은 37층 대회의실로 집합하세요. 사내 방송이 울려 퍼졌어요. 25년간 일하면서 이런 긴급 소집은 처음이었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직감했죠. 37층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동료들의 표정이 어두웠어요. 다들 알고 있었습니다. 좋은 소식은 아니라는 걸 말이죠. 대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평소 활기찬 임원들이 모두 굳은 얼굴로 앉아 있었어요. 정면 스크린에는 테슬라 로고가 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한 줄의 문장이 보였죠. 테슬라 AIO 칩 생산, 듀얼 벤더 체제로 전환.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듀얼 벤더라니요. 20년간 테슬라는 우리만 믿고 따랐는데 말입니다. 일론 머스크와 우리 회장님의 개인적 신뢰도 두터웠어요. 그런데 갑자기 다른 회사와 나눠서 일하겠다고요? 리우 회장님이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도 보시다시피 테슬라에서 예상치 못한 발표를 했습니다. AIO와 향후 AI6 칩 생산을 두 회사에서 분담하겠다는 내용이죠. 회의실이 웅성거렸습니다. 누군가 손을 들고 물었어요. 상대방이 누구입니까? 리우 회장님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죠. 삼성입니다. 그 순간 회의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삼성이라니요. 우리가 항상 2등으로 여겨왔던 그 회사 말입니까? 물론 삼성도 훌륭한 기업이에요. 하지만 첨단 공정에서는 우리가 항상 앞서 있었습니다. 3나노, 2나노 양산에서 우리가 선두를 달리고 있었거든요. 회장님, 이해가 안 됩니다. 삼성의 수율이 우리를 따라올 수 있을까요? 김상무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모두가 궁금해하던 질문이었어요. 그게 문제입니다. 최근 정보에 따르면 삼성 텍사스 공장의 수율이 예상보다 높다고 합니다. 순간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텍사스 공장이라니요. 삼성이 미국에 건설한 그 거대한 공장 말인가요? 2년 전만 해도 우리는 그 공장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또 다른 실험일 뿐이라고 말이죠. 회의가 끝난 후 저는 혼자 사무실에 남았습니다. 창밖으로 신주의 밤 풍경이 펼쳐졌어요. 25년 전 이곳에 첫 출근했을 때의 설렘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정말 모든 게 가능할 것 같았어요. TSMC와 함께라면 세상의 모든 기술을 정복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최근 몇 달간 미묘한 변화들이 있었거든요. 고객사들의 문의가 줄어들었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 의뢰도 예전만 못했어요. 처음엔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 때문이라고 말이죠. 그런데 오늘 테슬라 발표를 보니 확신이 서더군요. 뭔가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걸 말입니다. 저는 컴퓨터를 켜고 최근 데이터를 다시 살펴봤습니다. 미국 시장 동향, 고객사 주문량, 경쟁사 현황까지 모든 걸 다시 분석했어요.
그리고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삼성 관련 검색량이 급증하고 있었어요. 특히 삼성 파운드리, 삼성 3나노 같은 키워드들 말이죠. 6개월 전부터 꾸준히 오르고 있었습니다. 왜 사람들이 갑자기 삼성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걸까요? 더 충격적인 건 미국 공장 데이터였습니다. 우리 텍사스 공장의 가동률이 예상보다 낮았어요. 반면 삼성 텍사스 공장은 24시간 풀가동 중이라는 정보가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사무실에는 저 혼자만 남아 있었어요. 형광등 불빛 아래서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20년간의 데이터가 제 손끝에서 흔들리고 있었어요. 우리가 절대 우위라고 믿었던 모든 것들이 말이죠. 그때 메일함에 새로운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미국 지사에서 온 보고서였어요. 제목을 보는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삼성 테일러 공장 수율 분석 보고. 파일을 열어보니 더욱 놀라웠습니다. 삼성의 3나노 수율이 우리 예상보다 훨씬 높았어요. 게다가 공정 속도도 빨랐습니다. 이런 데이터가 사실이라면 테슬라의 선택이 이해가 되더군요. 하지만 아직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수치만으로는 진실을 알 수 없어요. 제조업에서 가장 중요한 건 현장입니다. 직접 보고 만지고 확인해야 하죠. 그 순간 결심이 섰습니다. 미국으로 가보자. 삼성의 텍사스 공장을 직접 확인해보자. 25년간 쌓아온 경험으로 진실을 파악해보자고 말이죠.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지만 저에게는 완전히 다른 의미였습니다. TSMC 제국의 균열이 시작되는 날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틈 사이로 낯선 이름 하나가 보였습니다. 삼성이라는 세 글자가 말이죠. 다음 날 아침, 저는 출장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목적지는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였어요. 명분은 현지 공장 벤치마킹이었죠. 하지만 실제 목적은 달랐습니다. 삼성이 정말 우리를 위협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했는지 직접 확인하고 싶었어요. 상사에게 출장 승인을 요청했을 때 예상치 못한 반응이 돌아왔습니다. 지금 시기에 굳이 가야 합니까? 우리도 바쁜데 말이죠. 왕 이사의 표정이 썩 좋지 않았어요. 테슬라 발표 이후 회사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어수선했거든요. 모든 부서에서 대응책 마련에 분주했습니다. 삼성 공장을 실제로 본 사람이 없잖습니까? 정확한 정보 없이는 대응도 어렵죠. 결국 출장은 승인됐습니다. 하지만 회사 예산이 아닌 개인 경비로 가라는 조건이었어요. 회사에서도 공식적으로는 삼성을 경계하고 싶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비행기표를 예약하면서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25년간 회사 업무로만 출장을 다녔는데 이번엔 개인적 호기심 때문에 떠나는 거였으니까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진실을 알고 싶었거든요. 출발 전날 밤 실리콘밸리에 있는 옛 동료에게 연락했습니다. 박재민이라는 친구였어요. 15년 전 TSMC를 그만두고 미국으로 건너간 엔지니어였죠. 지금은 애플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위안하오. 오랜만이야. 갑자기 웬 연락이야? 반가운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저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재민아, 요즘 미국에서 삼성 분위기 어때? 솔직한 얘기 좀 해줘.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재민의 목소리가 조심스럽게 들려왔습니다. 위안하오야. 솔직히 말하면 요즘 삼성 쪽이 이상하게 빨라. 뭔가 잡은 것 같아. 심장이 쿵했습니다. 예상했던 대답이었지만 실제로 들으니 충격이었어요. 무슨 뜻이야? 공정기술 얘기야. 우리도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수율이 예상보다 훨씬 좋다는 소문이 돌고 있어. 특히 3나노 라인에서 말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TSMC에서 나온 정보와 일치했거든요. 이제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었어요. 내일 텍사스로 간다. 직접 보고 올게. 위험하지 않을까? 혹시 문제 생기면. 괜찮아. 그냥 구경만 하고 올 거야. 전화를 끊고 나서 곰곰 생각해봤습니다. 정말 괜찮을까요? 경쟁사 공장을 염탐하러 가는 건 아무래도 위험 부담이 있었어요. 하지만 호기심이 더 컸습니다.
다음 날 오전 타오위안 공항에서 샌프란시스코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12시간의 긴 여행이었어요. 비행기 안에서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과연 삼성이 정말 우리를 위협할 수 있을까? 20년간 쌓아온 기술 격차를 단숨에 메울 수 있을까?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해서 재민을 만났습니다. 10년 만에 보는 얼굴이었어요. 많이 늙어 보였지만 여전히 날카로운 눈빛은 그대로였습니다. 정말 오랜만이야. 그런데 표정이 왜 그래? 요즘 회사가 어수선해서 말이야. 재민과 함께 실리콘밸리 카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는 미국 반도체 업계의 최근 동향을 자세히 설명해줬어요. 위안하오야, 솔직히 말할게. 요즘 엔지니어들 사이에서 삼성 얘기가 많이 나와. 특히 젊은 친구들이 관심을 보이더라고. 무슨 관심? 이직 문의 말이야. 삼성 미국 법인으로 옮기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어. 이건 예상하지 못한 정보였습니다. 실리콘밸리 엔지니어들이 삼성으로 이직을 고려한다고요? 이상했어요. 지금까지는 반대 방향이었거든요. 삼성에서 미국 회사로 오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말이죠. 왜 그럴까? 새로운 기술에 대한 호기심이겠지. 그들이 뭔가 혁신적인 공정을 개발했다는 소문이 있거든. 재민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혁신적인 공정이라니. 도대체 삼성이 무엇을 만들어낸 걸까요? 다음 날 오후, 저는 텍사스 오스틴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목적지는 테일러였어요. 삼성이 170억 달러를 투자해 건설한 거대한 공장이 있는 곳이었죠. 비행기에서 내려다본 텍사스는 광활했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평원과 붉은 흙이 인상적이었어요. 이런 곳에 최첨단 반도체 공장을 짓다니. 삼성의 야심이 느껴졌습니다. 오스틴 공항에서 렌터카를 빌려 테일러로 향했습니다. 약 1시간 거리였어요. 고속도로를 달리면서 창밖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텍사스의 거친 바람이 차창을 흔들었어요. 테일러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작은 도시였지만 곳곳에서 건설 현장을 볼 수 있었어요. 삼성 공장 때문에 도시 전체가 활기를 띠고 있었습니다. 호텔에 체크인하고 나서 창문을 열었습니다. 멀리 삼성 공장의 윤곽이 보였어요. 거대한 건물들이 밤하늘의 실루엣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24시간 가동되는 공장답게 불빛이 환했어요. 그 순간 휴대폰에 뉴스 알림이 떴습니다. 삼성 테일러 공장, 예정보다 6개월 앞서 조기 안정화 선언이라는 제목이었어요. 조기 안정화라니요. 보통 새로운 공장은 2년 정도 시행착오를 겪는데 말이죠. 6개월 만에 안정화를 선언한다는 건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기사를 자세히 읽어보니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3나노 공정의 수율이 목표치를 웃돌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게다가 생산량도 계획보다 20% 많다고 했어요.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일까요? 25년간 반도체 업계에서 일해온 제가 봐도 믿기 어려운 성과였습니다. 호텔방에서 밤새 자료를 정리했어요. 지금까지 수집한 모든 정보를 종합해봤습니다. 테슬라의 결정, 실리콘밸리의 분위기, 그리고 이 뉴스까지. 모든 게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삼성이 정말 뭔가를 해낸 것 같았습니다. 비행기 창문 너머로 붉은 석양이 번졌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이상한 예감이 들었어요. 마치 제 시대의 끝이 보이는 것 같았거든요. TSMC가 구축한 제국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지고 있었습니다. 내일은 직접 그 공장을 봐야겠어요. 진실은 현장에 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삼성 테일러 공장으로 향했습니다. 미리 약속을 잡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찾아가는 거였어요. 다소 무모한 계획이었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공장에 도착해보니 규모가 정말 어마어마했어요. 축구장 20개를 합친 크기였습니다. 건물들이 질서정연하게 배치되어 있었고 곳곳에서 첨단 장비들이 돌아가고 있었어요. 입구부터 범상치 않은 분위기였습니다. 보안 게이트에서 멈춰 섰습니다. 경비원이 다가와서 영어로 물었어요. 방문 목적이 무엇입니까? 순간 당황했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솔직히 말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어요. 저는 대만에서 온 엔지니어입니다. 반도체 기술에 관심이 많아서 견학을 하고 싶은데요.
경비원이 의심스러운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당연한 반응이었어요. 갑자기 나타난 동양인이 공장 견학을 하겠다니 말이죠. 죄송하지만 사전 예약 없이는 출입이 불가합니다. 막막했습니다. 여기까지 와서 문전박대를 당할 수는 없었어요. 그때 마침 한 미국인 엔지니어가 공장에서 나오는 게 보였습니다. 30대 후반 정도로 보이는 백인 남성이었어요. 실례합니다. 혹시 잠깐 이야기할 시간 있으신가요? 그는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저는 대만에서 온 반도체 엔지니어입니다. 삼성의 기술력에 대해 궁금한 게 많아서요. 뜻밖에도 그는 친절하게 대답해줬어요. 아, 그러시군요. 저는 마이크 존슨입니다. 여기서 공정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어요. 마이크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의외의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가 점심시간에 간단히 공장 투어를 해주겠다고 제안한 거예요. 공식적인 견학은 아니지만 외부에서 볼 수 있는 정도는 보여드릴 수 있어요. 정말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마이크의 안내로 공장 일부를 둘러볼 수 있게 됐어요. 공장 내부로 들어서는 순간 압도됐습니다. 보안 레벨이 우리가 쓰던 체계보다 훨씬 정교했어요. 지문 인식, 홍채 스캔, 다중 인증까지. 보안에 정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었습니다. 복도를 걸으면서 마이크가 설명해줬어요. 여기는 3나노 라인입니다. 24시간 가동되고 있어요. 유리창 너머로 생산 라인이 보였습니다. 그 순간 제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자동화된 로봇 시스템들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저 로봇들이 스스로 판단해서 움직이나요? 맞습니다. 인공지능 기반 자동화 시스템이에요. 모듈이 스스로 판단하고 최적화를 진행합니다. 충격이었습니다. TSMC에서도 자동화를 도입했지만 이 정도 수준은 아니었어요. 여기는 정말 무인 공장에 가까웠습니다. 더 놀라운 건 공정 속도였어요. 웨이퍼들이 정말 빠르게 처리되고 있었습니다. 우리 공장보다 확실히 빨랐어요. 수율은 어느 정도 나오고 있나요?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마이크가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어요. 공식적으로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예상보다 훨씬 좋습니다. 그 한마디에 모든 걸 알 수 있었어요. 정말 수율이 높다는 뜻이었거든요. 계속 견학을 하면서 여러 라인을 봤습니다. 패키징 라인, 테스트 라인, 품질 관리 구역까지. 모든 곳이 첨단 기술로 무장되어 있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품질 관리 시스템이었습니다. 실시간으로 불량률을 체크하고 즉시 피드백을 주는 시스템이었어요. 이런 시스템은 TSMC에서도 보지 못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언제부터 도입하신 건가요? 약 1년 전부터 개발해서 올해 초에 완성했습니다. 삼성 본사 연구진과 현지 엔지니어들이 함께 만든 거예요. 1년 만에 이런 시스템을 구축했다니요. 정말 놀라운 속도였습니다. 견학을 마치고 마이크와 함께 카페테리아에서 커피를 마셨어요. 그때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어요. 삼성이 과연 TSMC를 따라잡을 수 있을까 하고 말이죠.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여기서 일해보니 그들의 기술력이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특히 공정 최적화 부분에서는 오히려 앞서 있는 것 같아요. 마이크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공정 최적화에서 앞서 있다고요?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였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느끼셨나요? 설계와 생산이 완벽하게 통합되어 있어요. 우리는 이걸 SI-P 시스템이라고 부르는데 정말 혁신적입니다. SI-P 시스템. 처음 듣는 용어였어요. 설계와 생산의 통합이라니. 이게 바로 삼성의 비밀 무기였던 걸까요? 공장을 떠나면서 마지막으로 전체 건물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삼성의 라인은 조용했어요. 하지만 그 침묵은 거대했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 같은 느낌이었어요. 한치의 오차도 없는 공정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모든 게 완벽하게 계산되고 통제되고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패배를 직감했습니다. 테일러의 공기는 금속 냄새가 아니라 미래의 냄새였어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고 있었던 겁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계속 생각했습니다.
과연 TSMC가 이 변화에 대응할 수 있을까요? 25년간 구축한 기술적 우위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걸까요? 답은 명확했습니다. 삼성은 이제 추격자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기술이 아니라 철학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너무 오래 완벽함을 자만했던 거예요. 그날 밤 호텔에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본사에 보낼 자료였어요. 하지만 어떻게 써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이 충격적인 현실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호텔에서 이틀을 더 머물면서 추가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마이크의 도움으로 비공식적인 루트를 통해 더 자세한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 내용을 보고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삼성의 3나노 수율이 TSMC보다 18% 높았어요. 18%라니요.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기술 개발의 결과였어요. 데이터를 자세히 분석해봤습니다. 오류율, 전력 효율, 공정 속도 모든 면에서 삼성이 우위에 있었어요. 특히 전력 효율 부분에서는 무려 22%나 앞서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뭔가 오류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런 격차가 단기간에 벌어질 리 없다고 믿었거든요. 하지만 여러 경로를 통해 재확인한 결과 모든 수치가 일관됐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설계 마이너스 생산 통합 시스템이었어요. 마이크가 말했던 SI-P 시스템 말입니다. 이 시스템 덕분에 설계 단계에서부터 생산성을 고려한 최적화가 가능했어요. 우리 TSMC는 설계와 생산이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고객사에서 설계한 칩을 받아서 생산만 하는 구조였어요. 하지만 삼성은 달랐습니다. 자체 설계 능력과 생산 능력을 결합해서 더 효율적인 공정을 만들어낸 거예요. 이건 정말 혁신적인 접근법이었습니다. 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지 못했을까요? 25년간 파운드리 업계에서 일하면서도 이런 관점을 놓쳤다니 부끄러웠어요. 마이크와 마지막 만남에서 더 구체적인 정보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삼성의 가장 큰 장점은 속도예요. 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해결책을 찾아내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인가요? 실시간 피드백 시스템이 정말 뛰어나요. 생산 라인에서 발생하는 모든 데이터가 즉시 설계팀으로 전달되고 24시간 내에 개선안이 나옵니다. 24시간 내에 개선안이라니요. 우리는 보통 일주일은 걸렸는데 말이죠. 그게 가능한 이유는 뭘까요? 조직 구조가 다르더라고요. 의사결정이 정말 빨라요. 복잡한 승인 절차 없이 현장에서 바로 판단하고 실행합니다. 이 말을 듣고 깨달았어요. 우리의 문제가 기술이 아니라 조직 문화에 있었다는 걸 말이죠. 너무 관료적이고 경직된 시스템이었던 거예요. 텍사스를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공장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24시간 불이 켜진 그 건물들이 다르게 보였어요. 단순한 공장이 아니라 미래를 만드는 실험실 같았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계속 생각했어요. 데이터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25년간 숫자와 함께 살아온 엔지니어로서 현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삼성은 이제 추격자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새로운 기준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수치가 역사를 바꾸고 있었던 거예요. 대만에 도착해서 첫 번째로 한 일은 상세한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써야 할지 고민됐어요. 이 충격적인 현실을 회사에 어떻게 전달해야 할까요? 결국 팩트 위주로 작성했습니다. 수율 비교, 공정 속도 분석, 시스템 차이점까지 모든 걸 포함했습니다. 보고서를 제출하고 나서 며칠이 지났을 때 왕 이사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위안하오, 보고서 잘 봤어. 그런데 이 수치들이 정말 정확한 거야? 네, 여러 경로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18% 수율 차이라니.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야. 전화 너머로 왕 이사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당연한 반응이었습니다. 20년간 구축한 기술적 우위가 한순간에 뒤바뀐 거니까요. 대응책은 어떻게 생각해? 단기적으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들의 시스템은 근본적으로 다르거든요. 솔직한 대답이었어요. 기술적 격차보다는 접근 방식의 차이가 더 큰 문제였습니다. 며칠 후 본사에서 긴급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제 보고서 때문이었어요.
37층 대회의실에 모든 임원진이 모였습니다. 리우 회장님이 직접 회의를 주재했어요. 위안하오의 보고서를 모두 검토했을 겁니다. 상황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심각해 보이는군요. 회의실이 무거운 침묵에 빠졌습니다. 모두가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하고 있었어요. 김상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정말 믿기 어렵습니다. 삼성이 우리보다 앞선다니요. 하지만 데이터는 명확합니다. 제가 차분히 대답했어요.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걸 이해했지만 사실은 사실이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이사진 중 한 명이 물었어요. 모두가 궁금해하는 질문이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현재 기술의 최적화에 집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조직 구조부터 바꿔야 하고요. 제가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혼자 사무실에 남았습니다. 창밖으로 신주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25년 전 이곳에 첫 출근했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정말 모든 게 가능할 것 같았어요. TSMC와 함께라면 어떤 기술적 난제도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이제 나도 이 변화를 기록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25년간 목격한 반도체 업계의 흥망성쇠를 정리하고 싶었습니다. 특히 이번에 목격한 패러다임의 전환을 말이죠. 이건 기술이 아니라 선언이었어요.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TSMC의 시대는 정말 끝나가고 있는 걸까요? 텍사스에서 돌아온 지 일주일 후 전 세계가 뒤집혔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 실적 발표 자리에서 폭탄 선언을 한 거예요. 그 한마디가 반도체 업계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테슬라는 앞으로 삼성과 함께 간다. 머스크의 발언이 실시간으로 전 세계에 중계됐어요. 저는 본사 사무실에서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스크린 속 머스크가 자신만만하게 말하는 모습이 아직도 생생해요. AIO뿐만 아니라 향후 AI6 전 라인업에 삼성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그들의 기술력은 정말 놀랍더군요. 순간 사무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동료들이 모두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어요. 25년간 함께 일해온 사람들의 얼굴이 하얗게 변하는 걸 봤습니다. 머스크가 직접 말했다는 게 중요했어요. 단순한 거래가 아니라 공개적인 선언이었거든요. 전 세계에 삼성의 기술력을 인정한다고 말한 겁니다. 뉴스가 터지자마자 연쇄 반응이 시작됐어요. 미국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TSMC의 독점 시대 종언, 반도체 패권의 대전환이라는 헤드라인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모든 화면에 삼성 로고가 떠올랐습니다. CNN, BBC, 로이터까지. 전 세계 주요 언론이 삼성의 반격을 다루고 있었어요. 이런 장면을 보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더 충격적인 건 댓글들이었습니다. 외국인들이 한국 기술을 찬양하고 있었어요. 드디어 한국이 AI의 심장을 만든다. 삼성의 혁신이 세상을 바꿀 것이다. TSMC는 너무 오만했다. 이제 한국의 시대다. 이런 댓글들을 보면서 이상한 감정이 들었어요. 질투와 경외심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한국 기술에 대한 세계인들의 찬사가 눈을 먹게 했거든요. 대만 증시가 급락하기 시작했습니다. TSMC 주가가 하루 만에 12% 떨어졌어요. 25년간 이런 폭락은 처음 봤습니다. 투자자들이 정말 당황하고 있었던 거죠. 반면 삼성 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았습니다. 한국 증시가 축제 분위기였어요. 외국인 매수 물량이 몰려들고 있었습니다. 저녁 뉴스에서 더 자세한 분석이 나왔어요.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한 목소리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테슬라의 결정은 반도체 업계 판도를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삼성의 기술력이 TSMC를 추월했다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향후 다른 고객사들도 삼성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말들이 가슴을 무겁게 눌렀어요. 정말 그렇게 될까요? 20년간 구축한 고객 관계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건가요? 밤늦게 집에 돌아가서 대만 현지 뉴스를 봤습니다. 더욱 암울한 분석들이 나오고 있었어요. TSMC의 황금 시대가 끝나가고 있다. 대만 반도체 산업의 위기가 시작됐다. 우리나라 언론들이 위기감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당연한 반응이었어요.
TSMC는 단순한 회사가 아니라 대만 경제의 상징이었거든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머스크의 발언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삼성과 함께 간다는 그 한마디가 모든 걸 바꿔놓았습니다. 다음 날 출근길에서도 분위기가 달랐어요. 회사에 도착해서 인터넷을 확인해 봤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더 많은 기사들이 올라와 있었어요. 세계 각국 언론들이 이 사건을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일본 언론의 반응이 인상적이었어요. 그들도 삼성의 성과를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반도체 기술의 완전한 승리다. 아시아 반도체 패권이 대만에서 한국으로 넘어갔다. 일본조차 이렇게 평가한다는 게 놀라웠어요. 기술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그들이 삼성을 인정하고 있었거든요. 점심시간에 동료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박철민 선배였어요. 저보다 5년 먼저 입사한 베테랑이었습니다. 위안하오야, 정말 세상이 바뀌는 것 같아.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25년간 일하면서 이런 충격은 처음이야. 머스크가 정말 대단하더라. 철민 선배의 목소리에 체념이 묻어 있었어요. 모든 직원들이 비슷한 심정이었을 겁니다. 오후에 또 다른 충격적인 뉴스가 터졌어요. 애플에서도 삼성과 협의를 시작했다는 보도였습니다. 아직 확정은 아니었지만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이제 정말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테슬라에 이어 애플까지 움직인다면 다른 고객사들도 따라할 게 뻔했거든요. 그날 저녁집에서 가족들과 저녁을 먹으면서도 계속 생각했어요. 아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회사 상황이 안 좋은 거야? 좀 어려워졌어. 더 자세히 설명할 수는 없었어요. 가족들까지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머스크의 한마디가 세상을 뒤집었다는 걸 말이죠. 삼성이라는 이름이 전 세계 헤드라인을 덮었습니다. 나는 그날 기술의 주인이 바뀌는 장면을 봤어요. 20년간 우리가 지켜온 왕좌에서 내려와야 하는 순간을 목격했습니다. 대만의 밤이 길게 느껴졌어요. 정말 우리 시대가 끝나가는 걸까요? 머스크 발언 이후 일주일, TSMC 본사는 완전히 다른 곳이 됐습니다. 평소 활기찬 분위기가 사라지고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모든 직원들이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긴급 임원 회의가 연달아 소집됐어요. 하루에 3번씩 회의를 하는 날도 있었습니다. 모두가 삼성 대응책을 논의하느라 바빴죠. 하지만 뾰족한 해답은 나오지 않았어요. 회의실에서 나오는 임원들의 표정이 갈수록 어두워졌습니다. 25년간 이런 위기는 처음이었거든요. 다들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하고 있었어요.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회사 내부 문건이 언론에 유출된 거예요. 삼성의 기술력을 과소평가했다는 내용이 담긴 보고서였습니다. 삼성은 여전히 모방 기술에 의존하고 있다. 3나노 공정에서 우리의 우위는 변함없다. 일시적 현상일 뿐 장기적으로는 문제없다. 6개월 전 작성된 이런 내용들이 그대로 공개됐어요. 지금 상황과 정반대였죠.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언론들이 이 문건을 가지고 연일 보도했어요. TSMC의 오만 현실 인식 부족이라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회사 이미지가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었어요. 임원진들 사이에서도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일부는 적극적 대응을 주장했고 다른 일부는 현상 유지를 고집했어요. 의견이 완전히 갈라진 거죠.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김상무의 고백이었습니다. 비공식 자리에서 그가 털어놓은 이야기였어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이재용 회장의 전략을 무시했다. 이재용이라는 이름이 나오는 순간 모두가 조용해졌습니다. 삼성 회장의 이름을 직접 언급한 거였거든요. 5년 전부터 그들이 파운드리에 전력 투구한다고 공개적으로 말했잖아. 우리는 그걸 허풍이라고 생각했지. 정말 그랬어요. 삼성이 파운드리 사업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을 때 우리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메모리나 잘 만들라는 식으로 비웃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정말 해냈다. 5년 만에 우리를 따라잡은 거야. 김상무의 목소리에 진심 어린 후회가 묻어 있었어요. 우리 모두의 심정이었을 겁니다. 회사 분위기가 갈수록 악화됐습니다. 일부 직원들이 이직을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젊은 엔지니어들 사이에서 그런 분위기가 퍼지고 있었습니다. 미래가 불투명하다. 삼성이 더 전망이 좋을 것 같다. 지금이 옮길 때가 아닐까? 이런 이야기들이 회사 곳곳에서 들려왔어요. 인재 유출이 시작되고 있었던 겁니다. 저 역시 심각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25년간 몸담았던 회사였지만 앞으로의 전망이 어두웠어요. 계속 여기 남아있는 게 옳을까요? 가장 힘들었던 건 데이터를 조작하라는 압박이었습니다. 일부 임원들이 삼성의 성과를 과소평가하는 보고서를 만들라고 지시했어요. 수치를 좀 더 보수적으로 잡아봐. 삼성의 장점보다는 한계를 부각시켜야 해. 우리가 여전히 앞서고 있다는 걸 보여줘야 한다고. 이런 요구들을 받으면서 정말 실망스러웠어요. 25년간 정직하게 데이터를 다뤄왔는데 이제 와서 조작하라니요. 그들은 여전히 삼성의 성공을 부정하려 했습니다. 현실을 받아들이기 싫어했어요. 하지만 저는 텍사스에서 직접 봤습니다. 그들의 기술력이 얼마나 뛰어난지 말이죠. 결국 저는 거부했습니다. 죄송하지만 데이터를 조작할 수는 없습니다. 위아나오, 회사 상황을 생각해봐. 정확한 분석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일로 일부 임원들과 마찰이 생겼어요. 제 입지가 좁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집에서 오랫동안 생각했어요. 과연 이 회사에서 계속 일할 수 있을까요? 진실을 말하는 것조차 용납되지 않는 곳에서 말이죠.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주요 고객사 중 하나가 삼성과 접촉을 시작했다는 거였어요. 아직 공식 발표는 아니었지만 업계 소문이었습니다. 도미노 현상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테슬라에 이어 다른 회사들도 삼성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가장 두려워했던 시나리오였죠. 회사에서는 더욱 필사적으로 대응책을 찾으려 했어요.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의미가 없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사직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25년간의 여정을 정리할 때가 온 것 같았어요. 더 이상 거짓된 숫자를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패배를 인정하는 것도 기술자의 용기라고 생각했어요. 현실을 직시하고 새로운 길을 찾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마지막 밤 사무실에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신주의 불빛들이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제가 믿었던 제국이 무너지고 있었어요. 25년간 함께했던 동료들을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이제는 진실을 기록할 때였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한 지 3개월 후 더욱 놀라운 뉴스가 터졌습니다. 삼성이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 24%를 돌파했다는 발표였어요. 3년 만에 완전한 역전이었습니다. TSMC에서 나온 저는 객관적으로 상황을 지켜볼 수 있었어요.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삼성이 정말 해낸 거였죠. 더 충격적인 건 고객사들의 움직임이었어요. 테슬라에 이어 애플, 엔비디아, 퀄컴까지 주요 고객들이 하나둘씩 삼성과 계약을 체결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연합, 인도까지 모두 삼성과 신규 계약을 맺었어요. 정말 전 세계가 삼성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인공지능 반도체 시장에서의 변화였어요. 이 분야에서 한국이 핵심 허브로 부상하고 있었습니다. 챗GPT부터 자율주행까지 모든 AI 기술의 심장이 한국에서 만들어지고 있었어요. 저는 새로운 직장을 찾아야 했습니다. 25년간 TSMC에서만 일했던 터라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뜻밖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삼성 테일러 공장 인근 연구소에서 제안이 온 거예요. 한국계 반도체 연구소였는데 삼성과 협력 관계에 있었습니다. 대만에서의 경험을 살려주세요. 면접에서 그런 제안을 받았어요. 경쟁사에서 일했다는 게 오히려 장점이 된 거였죠.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25년간 경쟁해왔던 상대방과 일한다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더 나은 선택이었어요. 새 직장에 첫 출근을 한 날이 아직도 기억에 생생해요. 삼성 공장이 한눈에 보이는 연구소였습니다. 3개월 전 관광객으로 봤던 그 건물을 이제는 동료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연구소 분위기는 정말 달랐습니다. 젊은 에너지가 넘쳤어요. 평균 연령이 30대 초반이었고 모두가 열정적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건 조직 문화였어요. 위계 질서가 엄격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디어가 있으면 누구든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었어요. 천 박사님, 이 공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20대 후반 연구원이 편하게 질문했습니다. TSMC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개선할 점이 보이네요. 함께 검토해 볼까요? 삼성 본사에서 파견 나온 엔지니어들과도 자주 만났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삼성의 성공 비결을 알 수 있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속도였어요. 30대 초반의 이수진 박사가 설명해 줬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24시간 내에 해결책을 찾아야 해요. 그게 우리 문화거든요. 정말 그랬어요. 의사결정이 빨랐고 실행력이 뛰어났습니다. 복잡한 절차 없이 바로바로 진행했어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죠. 또 다른 엔지니어가 덧붙였습니다. 실패하더라도 빨리 실패해서 다시 도전하라고 해요. 그래야 혁신이 나온다고. 이런 문화가 부러웠어요. TSMC는 너무 보수적이었거든요. 실패를 용납하지 않는 분위기였습니다. 몇 달 후 한국 기자와 인터뷰할 기회가 생겼어요. 삼성의 성공을 분석하는 다큐멘터리였습니다. 왜 삼성으로 오셨습니까? 기자의 질문에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미래는 여기 있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TSMC는 과거의 성공에 안주했어요. 하지만 삼성은 계속 변화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인터뷰가 방송된 후 많은 반응이 있었어요. 특히 대만에서 큰 화제가 됐습니다. 배신자라고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이해한다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연구소에서 일하면서 삼성의 기술 철학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됐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기술만 추구하는 게 아니었어요.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칩을 쓰는 소비자들을 생각해 보세요. 이수진 박사가 자주 하는 말이었어요. 그들이 더 나은 경험을 할 수 있어야 의미가 있어요. 이런 관점의 차이가 결과를 만들어낸 것 같았어요. 기술을 위한 기술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기술이었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삼성의 약진은 계속됐어요. 파운드리 점유율이 30%를 넘어서면서 TSMC와의 격차를 더욱 벌렸습니다. 한국 전체가 AI 반도체 허브로 떠오르고 있었어요. 세계 각국에서 한국 기술을 배우러 오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저도 그 변화의 한복판에 있었어요. 25년간 경쟁했던 상대방과 함께 일하면서 많은 걸 배웠습니다. 기술뿐만 아니라 철학까지 말이죠. 어느 날 연구소 창문에서 삼성 공장을 바라봤습니다. 24시간 돌아가는 그 건물들이 이제는 친숙해졌어요. 경쟁이 아니라 배움의 대상이 된 거죠. 한국이 이길 수밖에 없던 이유가 있었어요. 그들은 진심으로 미래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열정을 직접 보았거든요. 1년 후, 저는 한국의 한 다큐멘터리 제작진과 마지막 인터뷰를 하고 있었습니다. 25년간의 반도체 여정을 정리하는 자리였어요. 카메라 앞에서 제 진심을 털어놓았습니다. TSMC의 몰락은 우리의 자만 때문이었습니다. 첫 마디부터 솔직하게 시작했어요. 더 이상 변명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20년간 1위를 유지하면서 우리는 착각했어요. 영원히 그 자리에 있을 거라고 믿었죠. 기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다음 질문을 했습니다. 삼성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라고 보시나요? 잠시 생각해봤어요. 그날 테일러의 라인을 처음 본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삼성은 기술보다 정신을 먼저 바꿨어요. 정신이라고 하시면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가짐이죠. 우리는 기존 방식에 집착했지만 그들은 과감하게 혁신했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삼성의 성공 비결은 첨단 장비나 뛰어난 기술자가 아니었습니다. 끊임없이 변화하려는 의지였어요. 구체적인 사례가 있다면 한국 엔지니어들의 협업 문화를 보세요. 부서 간 벽이 없어요. 모든 정보를 공유하고 함께 문제를 해결합니다. 연구소에서 직접 경험한 일이었어요. 설계팀과 생산팀이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개선점을 찾아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반면 우리는 부서별로 따로 놀았어요. 정보를 공유하지 않고 각자 알아서 했죠. 이런 차이가 결국 결과를 만들어낸 것 같았어요. 기자가 조금 더 깊이 들어가는 질문을 했습니다.
AI 시대의 리더십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속도가 아니라 진심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었던 부분이었어요. TSMC는 빨리 만드는 것에만 집중했어요. 하지만 삼성은 왜 만드는지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무슨 의미인가요? 고객의 진짜 니즈를 파악하려고 노력했다는 뜻이에요. 단순히 성능만 높이는 게 아니라 사용자 경험을 개선하려고 했죠. 테슬라가 삼성을 선택한 이유도 거기에 있었을 거예요. 단순히 기술력만이 아니라 파트너십의 관점에서 접근했던 겁니다. 인터뷰 중간에 창밖을 바라봤어요. 삼성 공장의 거대한 굴뚝에서 수증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24시간 쉬지 않고 돌아가는 모습이 장관이었어요. 저기서 만들어지는 칩들이 전 세계 AI 기기에 들어가요. 기자에게 설명해줬습니다. 스마트폰부터 자율주행차까지 모든 곳에 한국 기술이 들어있어요. 정말 자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비록 저는 대만 사람이지만 이 변화를 지켜보는 것 자체가 감동적이었어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기자의 마지막 질문에 신중하게 답했습니다. AI의 심장은 한국에서 뛸 겁니다.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삼성뿐만 아니라 한국 전체가 AI 반도체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어요. 세계 어느 나라도 따라하기 어려울 정도로 말이죠. 정말 그랬어요. 한국은 단순히 칩을 만드는 게 아니라 전체 시스템을 설계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기술을 믿기보다 사람을 믿었어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강조했습니다. 기계가 아무리 발달해도 결국 사람이 만드는 거거든요. 삼성은 그 사람들을 제대로 키웠습니다. 인터뷰가 끝나고 카메라가 꺼진 후에도 한참 동안 생각했어요. 정말 많은 일이 있었던 2년이었습니다. 스튜디오를 나서면서 텍사스의 그날이 떠올랐어요. 처음 삼성 공장을 봤을 때의 충격이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렇게 빨리 세상이 바뀔 줄은 몰랐어요. 연구소로 돌아가는 길에 한국 국기가 바람에 펄럭이는 걸 봤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미소가 지어졌어요. 저는 오랜 세월 TSMC가 세계의 중심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텍사스의 그 공장에서 미래를 봤어요. 삼성의 라인은 단순한 설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철학이었고 신념이었으며 국가의 의지였어요. 테슬라의 두뇌가 인류의 AI가 한국에서 태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인정해요. 기술의 제국은 바뀌었다고 말이죠. 새로운 왕국의 이름은 코리아입니다.